이화여대 최저가 완화됐다고 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26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논술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이화여대 올해 정말 이 최저 등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중요한 학교이기도 하죠. 오늘 이 설명드릴 이화여대 이 5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화여대 논술의 최저 등급이 변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이화여대는 3합 6이라는 어쨌든 이 3합 라인의 높은 축에 속하는 최저를 갖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여러분 2합 5등급이라는 이 등급의 변화로 최저 등급이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이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막론하고 여러 대학들에서 학생들의 최저 등급이나 혹은 학생부 내신들보다도 논술에 조금 더 집중된 채점을 하겠다, 논술에 집중한 이 선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이 최저 등급의 완화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화여대가 3합에서 2합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그냥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있다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국영수 탐탐 중에 뭐 아무거나 가져다가 2합 5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최저 등급이 완화되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화여대는요 반드시 이 2개의 과목 중에 국어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영어와 탐구를 주요 과목으로 잡아서 2개의 과목을 준비를 하죠. 이 말인 즉슨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을 올리기 힘들어하는 국어가 포함된다라는 것이 마냥 안정적으로 최저가 완화된다라고 볼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대 최저 등급 완화는 시켜줄게. 그치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온전히 안정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사실상 국어라는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꽤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 과목과 이 과목을 포함하여 같이 최저를 준비해야 된다. 되게 사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절대 최저를 완화했다라고만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키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저가 완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기존에는 이제 어쨌든 3과목이기 때문에 총 3과목을 같이 준비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쨌든 국어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뭐 극단적으로 영어나 탐구에서 1등급을 분명하게 받아주게 된다면 국어에서는 4등급만 받아도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논술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사실 이 최저가 얼마나 그 경쟁률을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2합을 맞추는 학교보다 3합을 맞추는 학교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낮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대가 2합으로 낮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누군가에겐 되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죠. 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데 2합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진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국어라는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이대에서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마냥 그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는 같이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 그런 만큼 우리가 최저를 맞춰서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국어가 포함된 2합 5의 이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살짝 감안을 해두고 2합 5를 충족시킨 학생들 사이에서 최초합을 받을 수 있도록 논술 공부를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시는 게 우리 26년도 이대를 준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 논술의 진짜 본격적인 특징 중 2번째는 이 이화여대 논술은 타 대학교와 다르게 논술이 좋아하는 주제 외에 새로운 주제들을 가져온다
라는 점입니다. 즉, 타 대학 논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진짜 이대만의 새로운 개념들, 이대만의 새로운 사례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라는 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입시 논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국가와 개인 혹은 뭐 갈등론과 기능론 이런 것들처럼 사실 논술이 좋아하는 주제는 매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논술을 풀어나가다 보면 내가 아는 개념이 또 나왔네, 내가 아는 지문이 나왔네 라고 하면서 훨씬 더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입시 논술의 너무 중요한 특징이죠. 하지만 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논술에 많이 나오는 주제 외적인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출문제에 등장을 시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실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라는 거죠. 살짝 말이 안 되는 예일 수 있지만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논술 문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딸기 우유와 바나나 우유의 차이를 비교해라 이런 것처럼 좀 더 논술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동양적인 원근법과 서양적인 원근법의 차이를 써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대학교에서는 조금 접할 수 없는 온전히 이화여대가 주는 그 지문 내에서의 차이점들을 비교하고 그들 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지문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논술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화여대의 문제의 유형은요, 타 학교와 마찬가지로 비교, 평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문의 내용들이 우리가 진짜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고등교육 사탐에서 배웠던 그러한 사실들이 아니라 정말 이화여대가 주는 그 지문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 사이의 비교점을 찾아내는 것,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대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온전한 문해력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식의 주제들은 내가 지문을 완벽하게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답을 풀 수 없는, 그냥 잔꾀나 요령으로 풀 수 없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들의 합부를 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비교가 중심인 이화여대에서 이 비교점도요, 그냥 단순히 큰 거 2개 띡 주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들까지 너가 과연 비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교점이라고 쓸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모든 상세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무조건 답안에 적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대 논술의 특징입니다. 이것 또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까 나왔던 딸기 우유는 분홍색이다, 바나나 우유는 노란색이더라 라는 것들까지도, 그리고 딸기 우유는 네모난 팩에 담기고 바나나 우유는 유리컵에 나가더라, 여러분 좀 웃기죠. 그치만 진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논술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비교점인가? 얘네들도 써도 되나? 싶은 것까지 이 이대는요, 모범 답안에 같이 담아서 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개념의 비교점부터 가장 세세한 부분의 비교들까지도 답안에 쓸 수 있느냐, 그만큼의 문해력과 그만큼의 차이점을 찾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 대한 채점 기준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지문을 정말 상세하고 꼼꼼하게 읽고 이대가 요구하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씩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 특징, 이대 논술에는 글자 수의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많은 비교점들을 찾아서 답안에 녹여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 논술은 사실 100분 동안 여러 개의 기출문제를 풀어야 하는 논제도 있고 그 속에 소논제도 있고, 어쨌든 이 문제들을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 너무나도 엄청난 타임어택의 기출입니다. 근데 이렇게 100분의 짧은 시간이다라고 해서 이화여대가 요구하는 답안의 분량이 짧으냐? 라고 한다면 그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 측이 주는 모범 답안을 꾸준히 이제 매년 다 모아서 읽어보다 보면 평균적으로 이대는 여러분 논제당 약 800자 가량의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인 즉슨 결국 100분 동안 각 지문에 대한 답을 모두 약 800자 내외로 써줘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엄청난 타임어택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 말인 즉슨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가 글을 읽음과 동시에 그 비교점과 차이점 찾고 답안을 쓰고 하는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대의 논술을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은 채로 내가 다른 학교 준비하고 가서 시험을 본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이 시작되고 지문을 보자마자 우리는 답안을 바로 쓸 수 있는 연습이 꼭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대의 논술은 절대 만만한 논술이 아니다라는 거는 꼭 알아두고 여러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비교점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사소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그 비교점을 찾으며 예리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 반드시 유의하시고, 이화여대는 더욱더 실전처럼 제대로 문제를 풀고 눈과 이 손이 절대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굴러가고 써줘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이 분량 부분의 채점 기준에 있어서 각 제시문마다의 그 분량 분배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균형 있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너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의 지문에, 특정 지문에 몰려서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800자를 쓰는 과정에서 논제가 요구하는 각각의 지문의 분량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고득점의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잡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대 논술의 네 번째 특징, 이 지문이 정말 사례 중심의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대에서도요, 문학작품은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문학작품을 살짝 제외하고 나오는 비문학 지문들이 대체로 사례 중심의 지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요, 우리가 지문을 분석을 할 때 이 사례를 반드시 활용해서 답안에 써줘야 돼. 근데 이때 사례만 그대로 가져가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를 통해서 각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히 이 다양한 사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주장이고 어떤 부분이 이것을 꾸미는 근거인지를 구분하고, 지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나만의 가독성 있는 어휘로 또 바꿔서 써줄 수 있는지, 이 모든 종합적인 글쓰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지문이더라 라고 아셔야 돼요. 즉,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대한 사례를 활용해서 이 사례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논술형 어휘를 활용해서 가독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는가, 이 사례를 정말 논술로 쓸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지문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는요, 진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상 시험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당황하기 쉬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출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 이화여대 인문계열 1과 인문계열 2가 사실은 여러분 기존에는 되게 동일한 흐름으로 같이 갔다라고 한다면, 이 최근의 논술의 동향을 봤을 때 인문계열 1의 경우에는 여전히 난이도가 높지만, 사실 인문계열 2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간단히 등장을 하게 되면서 난이도가 되게 평이해졌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의 난이도도요, 사실 그래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좀 어렵고 까다로웠던 때도 한 번 있었어, 한 번. 이 말인 즉슨 사실은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고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던 그래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라는 게 어쨌든 여러분, 그래프도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지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논제가 요구하는 키워드에 상응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서 답안에 쓰는 그런 분명한 템플릿이, 그리고 전개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이 막 쉽다라고 해서 답안도 그냥 막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프가 등장을 하면서 논술의 난이도가 살짝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래프가 그저 만만하기만 한 난이도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전히 이화여대는 이 이화여대만의 독특한 특징을, 그리고 이 어려운 특징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이 최초합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이대 논술을 또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 이 이화여대 논술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말 최초합을 위한 제대로 된 논술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수업 문의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